주변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반 의사야 이러면서 임의로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러다가 병 키우기 전에 치료와 예방의 원칙부터 차근차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극복할 수 있어요. 관절염도 다양하다. 종류에 따라 증상도 다르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가요, 교수님? 네, 뭐 관절염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자세히 나누면 한 100가지도 넘는다고 돼 있는데요. 근데 제일 많은 것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골관절염, 네. 또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루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는 게 뭐 제일 도움이 되실 텐데 화면에 보시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좀 나이가 많은 40, 50대 이후에 생기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 연령대에 있습니다. 어린 나이, 청소년기에도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부위가 보통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 그러니까 무릎이나 뭐 엉덩이 관절, 척추에도 생길 수 있고 손가락은 힘을 많이 주는 끝마디에 많이 생기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그거보다는 좀 손가락 같으면 몸쪽에 가까운데 근데 뭐 어디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은 체중 부하하고 관계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원인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계속 과도하게 사용, 여러 번 사용, 반복 사용 이런 게 있고요. 뭐 외상이나 비만 이런 게 있고 뭐 가족력이 드물게는 있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전신 그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유전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면 뭐가 나오는데요. 온몸에 다 생긴다. 그래서 치료는 퇴행성 관절염은 뭐 보시듯이 다양합니다. 약물을 안 써야 될 경우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는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아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도 관절염이 올 수 있네요. 제가 아는 분은 50대 초반인데 그분은 이렇게 손등 위, 손톱 위, 손톱 요 밑이 좀 툭 튀어나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관절염이 손가락에서 올 수가 있나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손에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손을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손가락 끝이 이제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요. 예, 화면에 보시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몸에서 제일 멀리 있는 원위주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많이 생기는 경향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희 보시듯이 그보다 좀 몸통 가까이도 생기고 손목에도 생기고 저기 보시듯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쪽으로 힘을 많이 주면서 뭐 뚜껑을 여닫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쓴 후에 운동 후에인지 아니면 저녁 때 이제 그 통증이 좀 많이 생기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한 1시간 이상 많이 뻣뻣합니다. 그러다 좀 움직이면 조금 나아지는데 이게 이제 그 뻣뻣한 정도 1시간이라 그러면 아침에 이제 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계속 뻣뻣한 특징이 좀 있죠. 예. 증상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이 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무릎 관절염인지 아닌지 감별을 해볼 수 있는 항목들이 좀 있을까요, 박 교수님? 예, 그 무릎 관절염은 일단은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을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있으셔야 되겠죠. 한 50세 이상이라고 치고 한 뭐 미국 화면에 보시듯이 미국 정형외과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게 한 30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엔 좀 움직임은 좀 낮을 수가 있고요. 무릎에서 소리만 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통증이 같이 동반되면 그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무릎 주변을 좀 누르면 아프고 좀 부은 게 좀 느껴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무릎에 열감이 있다, 아주 뜨끈하다. 이거는 이제 화농성 관절염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붓지만 열감은 없죠. 이것 중에 한 3개가 있다고 치면 관절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저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 무릎이 뻣뻣하고 좀 붓는 정도인데 한 2개 정도 해당되는데 관절염에 좀 근접을 했나요? 걱정되네요. 뭐 관절염이라 딱 특징 짓기는 어렵고요. 그 경과를 보고 뭐 일시적인 통증이 있고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증세가 뭐 쉬고 이래도 한 1, 2주가 계속된다. 그럴 때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뭐 뼈에 이상은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관절염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신 교수님? 예. 우리가 무릎의 좀 구조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위에 있는 대퇴골과 밑에 있는 경골이 있습니다. 이거는 뼈고요. 요 사이에 이제 반월상 연골하고
관절 연골이 이렇게 위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관절 연골이나 아니면 반월상 연골은 엑스레이가 투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MRI를 찍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서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체중이 밑으로 늘리면서 연골이 남아 있으면 이 관절 간격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을 보아서 간접적으로 판단해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기 관절염, 결국 이제 뼈와 뼈가 닿아서 연골이 다 닳아서 말기 관절염까지 진행이 되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으로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골이 손상당했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연골이 비교적 남아 있어서 관절 간격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정상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관절염이 없는 것은 꼭 아닙니다. 근데 이 관절염이 요즘은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취약하다고 하는데 특별히 좀 잘 걸리는 고위험군들이 있을까요? 예, 특히 관절염이 많이 생기는 환자들 군을 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인데요.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을 하지만 이런 골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보다는 가족력이 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작용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활 습관인데요. 어쨌거나 가족력이 있다는 얘기는 그 가족이 일상생활이 비슷한 생활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쪼그려 앉는 자세인데요. 우리가 쪼그려 앉게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부하에 체중 부하의 한 12배 이상이 이 무릎 뒤쪽으로 가해진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방바닥 문화 때문에 이 쪼그려 앉는 거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방바닥에 앉는 이런 쪼그려 앉는 거는 가급적 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걸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가 한 3배에서 5배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살쪘어도 무릎은 3배에서 5배를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체중이 갑자기 느는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적절한 운동은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범주를 벗어나는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스포츠 손상 때문에 젊으신 분들한테서도 관절염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 자체가 그 관절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요. 우리가 골괴사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골괴사가 이루어지면 관절이 이렇게 무너져서 2차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골다공증 혹은 이제 골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은 이 연골을 지지하고 있는 연골하고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골관절염의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오다리가 있으신 분들 자체 같은 경우는 오다리 자체가 골관절염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다리가 되면 무릎의 안쪽에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관절염이 진행이 됐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데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정상적인 다리보다 통증도 훨씬 더 빨리 악화되고 관절염도 빨리 진행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